안녕하세요. 유방암을 치료하는 외과의사 찌찌박사 김성원입니다. 포유류들은 전부 다 유방을 가지고 있는데요. 포유류들이 유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유방에서 모유를 만들어서 그 모유를 가지고 새끼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유방은 기본적으로 모유를 만드는 공장인 소엽이라는 부분, 지금 여기서 모형이 있는데 끄트머리에 이렇게 풍선처럼 있는 이 부분이 소엽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엽이라는 부분에서 모유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모유가 유두로 아기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관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소엽과 유관으로 유방은 이루어져 있고, 그런 소엽과 유관이 잘 분포할 수 있도록 지방이나 혹은 섬유 조직들이 유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두 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굉장히 많은 유방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사람도 원래는 그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뱃속에서 아기가 진화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다 퇴화가 되고 두 개의 가슴만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일부 여성이나 일부 남성의 경우에도 유두나 유방이 겨드랑이 쪽이나 가슴 쪽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저희가 제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방은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의 유방에도 실제로 모유를 만드는 소엽과 그다음에 그 소엽이 가는 관, 유관이 실제로는 존재는 합니다. 근데 워낙 모유를 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모유를 만드는 소엽은 거의 퇴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남성 유방암에는 대부분 다 유관에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것이고, 소엽에서는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 이론적으로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유를 나오게 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 또 여성 호르몬의 그런 레벨 수치가 여성과 같이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남성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들을 투여하게 되면 실제로 모유 수유에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유두를 자극하는 경우에도 일부 모유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도 모유 수유를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남성이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유를 만드는 소엽, 그리고 모유가 유두까지 가게 하는 유관, 요 두 군데에 유방암이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 이외에 뭐 지방이나 혹은 섬유 조직, 간질 조직에 생기는 것은 물론 그것도 유방암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암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유관암, 특히 유관을 뚫은 침윤성 유관암이 전체 암의 85%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고, 소엽에서 생기는 암이 약 10% 정도가 되겠고, 침윤을 하지 않은 상피내 암, 영기암이라고 하는 암들이 약 또 10에서 15% 정도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방암은 요 파이프에, 유관에 생기는 침윤성 유관암이 제일 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성도 유방암에 걸리고요. 한 몇 년 전쯤에 조정석 씨가 나오는 질투의 화신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의학 자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약 100명 정도의 남성 유방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남성 유방암은 여성 유방암에 비해서 조금 더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특별히 남성이라서 더 안 좋은 건 아니고, 남성들이 뭐가 만져져도 유방암이라고 전혀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2기나 3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의 예후가 조금 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뭐가 만져진다 그러면 빨리 또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성 유방암의 위험 인자, 어떤 사람들이 남성 유방암에 많이 걸리는지는 결국은 호르몬인데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맞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클라이네펠터 증후군, 보통 남자는 XY, 여자는 XX. 근데 클라이네펠터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은 XXY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형질을 조금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안젤리나 졸리와 같은 유전성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남성의 경우에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10배 이상 올라가게 되겠죠. 건강한 유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유방에 병이 있는지를 조기에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유방암에 안 걸리려면 첫 번째, 뚱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만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같은 몸무게를 가지더라도 운동하는 여성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체지방률이 다른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몸무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동을 해서 체지방률을 떨어뜨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지방이 높은 사람이 훨씬 유방암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너무 기름기 많은 툭불 등심 이런 거 사실 기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삼겹살 이런 부분들 주의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뚝 떨어지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예방할 수 없다면 그때는 조기에 진단해야 되겠죠.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방법은 자가검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실제로 물어보면 자가검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여성이 10명에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자가검진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생리가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자가검진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는 것은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유방에 생기는 질병 혹은 유방의 크기나 유방의 모양 등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대림성모병원 행복한 유방센터를 찾으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